미래에셋증권 조인직 이사님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IPO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 기업을 위한 IPO 세미나 마지막 순서를 맡은 미래에셋증권 IPO 본부의 조인직 이사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세션들 때문에 이제 조금 피곤하실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상당히 컴팩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많은 내용들은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에 보시면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뭐 많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냥 지금 가서 봤을 때 혁신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1차 산업이나 전통적인 2차 산업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요즘 트렌디한 그런 버즈월드가 되는 그런 산업이 다 4차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관심이 많이 모여지는 그런 기업들에서 IPO를 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상당 부분 이제 그 앞에 그 거래소 황창기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이랑 겹치기도 하는데요. 컨셉 위주로 좀 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IPO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의 기업의 어떤 그 IPO 활성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또 리뷰를 해보고 일반적인 IPO 프로세스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 기업의 IPO 방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동향을 보시면은 거의 역대급 단군 이래 최대 이제 호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코스피도 합쳐서 코스닥까지 해서 나스닥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코스피 시가총액 오늘도 제가 아까 좀 보고 왔는데 3,266 거의 고점 직전까지 왔는데 1, 2, 3, 4, 5, 6, 7, 8, 9 시가총액 쭉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그 LG화학 그죠? 예, 그런 것들 이제 막 따져보면 그 한 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보면은 아주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냥 뭐 도요다랑 이제 금융 지주 회사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좀 나스닥 많이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느끼시는 뭐 컨텐츠, 플랫폼, 뭐 바이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4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2019년 이후에 이제 섹터별 IPO 건수 여기 보시면은 절반 이상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4차 산업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1분기 그러니까 최근 한 4, 5개월 이상 상장한 기업이 벌써 53개 기업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 75% 이상이 전부 4차 산업 관련 기업입니다. 뭐 보시면은 뭐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뭐 전기전자 나노 소재, 공정 프로세스, 뭐 반도체 테스트, 뭐 컨텐츠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그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작년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그 뭐 스펙이라든지 리츠 다 포함해서 한 110개 이상이 이제 상장이 됐는데 그 중에 그냥 얼핏 봐서만 해도 한 절반 이상이 이런 4차 산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혁신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반적인 이제 트렌드인데 고객 예탁금이 이제 27조에서 62조까지 늘면서 IPO 시장에서 저변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그 저희 상장을 하는 SKIT라는 저희 당사에서 대표 주관한 회사인데 한 5, 6년 전에 이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할 때 공모할 때 일반 그 개인 주주들 숫자가 처음에 막 27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야 진짜 뭐 여의도에 계좌 있는 사람들은 다 청약을 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저희 IPO 뱅커들끼리 우스개로 했는데 이제 보니까 300만 명이더라고 300만 명.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한 주변 지인들 그러니까 그냥 한 15명, 2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다 이제 증권 계좌를 들고 IPO 청약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에서 4차 산업성으로 보여지는 상장 추진 기업 리스트가 뭐가 있나 봤더니 2차 전지 분리막하는 SKIT가 이제 내일 상장을 하게 되고요. 크래프톤이라는 그 게임 컨텐츠 업체가 이제
몇십 조 단위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한 7월 정도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일진 복합 소재라든지 뭐 카카오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 카카오페이는 이제 핀테크로 들어가는데 다 뭐 20조, 10조 이런 10조 이상 이제 예상을 보이고 있고요. 뭐 하나종합화학, 롯데렌탈 이런 것도 이제 뭐 전통 산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업태 자체가 좀 4차 산업성, 여기도 이제 보면 뭐 카쉐어링이라든지 단순 렌탈이 아니고 플랫폼 그 소프트웨어 기반을 한 어떤 그런 그 솔루션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기존의 어떤 렌탈 업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보일 수가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는 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작년에 이제 기업 그 공모 금액만 보면 한 4조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아주 많이 보면 한 40조 정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의 IPO 활성화 제도가 이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상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페이버를 주고 있는데 뭐 크게는 이제 이런 그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많이 이제 페이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많은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저희는 시험만 잘 보고 내신 성적만 잘하면 이제 됐는데,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전형이 다양해졌죠. 무슨 자기 소개 전형 뭐 이런 거 있듯이 여기서도 이제 큰 키워드는 4차 산업의 경우 예전에는 실적을 내줬어야 돼요. 무조건 매출이 얼마, 당기순이익이 얼마,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업체들만 상장할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런 4차 산업이라는 게 쭉 보니까 다 보면 성장 산업이라는 거죠. 성장하는 산업들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것이냐. 성장할 것 같은데,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근데 성장을 다 해버린 기업을 상장 안 하잖아요. 성장할 것 같은 기업, 그러니까 잠재력을 이제 많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소기업 벤처부가 선정한 이제 152개 전략 품목들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어떤 4차 산업의 카테고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굉장히 이제 거래소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잠재 그 기업 상장을 원하시는 기업들에서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국내 중소기업만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이란 거를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스케일업 기업이라는 것도 이제 대상이 됐고, 외국 기업도 이제 그 기술 평가를 받아서 상장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 이제 외국 기업 같으면은 그 일반적으로 그냥 다 실적이 나는 회사만 됐는데, 이제는 외국 기업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적격 해외 증권 시장 소재의 국가,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 이제 뭐 선진 그 시장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이 대상일 거고요. 기술 평가 등급 같은 경우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복수 기관으로부터 A나 트리플 B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둘 다 A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상장 주선인이 의무 인수를 최대 50억까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그 주관사의 보증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평가 특례 제도가 점점 이제 좀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들이 조금 컨셉추얼하죠. 기술의 완성도, 경쟁 우위도, 인력의 수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분류가 옛날에는 한 26, 7개 됐는데 새로 생긴 거는 37가지 정도로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 자체도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포텐셜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항목표를 갖다 놓으시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이제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좀 카운터적으로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부장님들 중에, 여의도 부장님들 중에 제일 그 경쟁력 있는 부장이 소부장님이라는 이제 얘기도 있을 정도로 소재, 부품, 장비의 어떤 전문 기업의 경우에 굉장히 거래소에서 이제 페이버를 많이 주고 있고요.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잘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 그 IPO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달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달을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그 심사를 받는 기간이 굉장히 좀 단축이 되면은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데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보통 한 7개월 정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 IPO인데 그 중에 이제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45 영업일, 그러니까 2달 정도는 꼬박 이제 거래소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소부장 업체로 지정이 된 업체는 상장 심사 기간을 30 영업일 내외로 이제 해가지고 신속하게 상장을 지원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생겨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전문 평가기관에서 2개 회사 평가기관으로 등급을 받아야지 이제 기술특례 상장 자격이 주어지는데, 소부장 기업의 경우는 1개 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 상장 자격을 이제 부여를 해준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좀 인증을 받으신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특례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이라는 것도 이제 메탈라이프라는 거 부터 해서 지금 여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센코, 나노 소재 이런 기업들까지 해가지고 많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현재 입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말도 많은데요. 아까 얘기한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이런 쪽의 하나 일종일 것 같은데,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서도 코스닥 상장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서 이제 하면은 사업 경쟁력이 좀 있는 걸로 이제 봐주고, 좀 질적 심사 항목이라는 거에서도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래소에서 보는 기술성, 성장성 항목이 있을 텐데, 종목만 잘 픽을 해서 가신다고 할 때, 핀테크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질적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4차 산업의 경우에 굉장히 이제 페이버를 좀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인 IPO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4차 산업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심사 과정에서 다 이제 통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O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스닥 기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같은 이제 증권사가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IPO 사전 준비를 좀 하게 됩니다. 체결을 해서 금융투자협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금감원부터 이제 지정감사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게 받게 되고요. 이건 왜냐하면 이제 IPO라는 게 기업 공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부 제3의 주주들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그만큼 이제 그 주주한테 공평무사하게 다가설 수 있는 내부 통제 기능을 이제 갖춰야 되는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주주를 공평하게 이제 받을 준비가 되기 위해서 기업 실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부 정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청구서를 작성해서 이제 거래소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거래소에서 외형 요건하고 질적 요건을 따져서, 외형 요건은 딱 이제 매출액 얼마, 당기순이익 얼마, 세전이익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OX로 나눠지는 거고요. 질적 요건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성이다, 기업의 계속성, 사업성 이런 것, 성장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45 영업일 안에 이제 심사가 떨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특례 상장 기업이나 덩치가 큰 패스트 트랙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20일 안에도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소에서 관여를 좀 세게 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장 예비 심사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하고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모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출 후에 15 영업일 이 경과를 할 경우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돼서 청약에 권유하고 승낙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증권 신고서를 내고 난 이후에 이제 국내 딜 로드쇼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고, 이게 얼마나 이제 좋은 페이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관 투자 대상으로 이제 또 개인 투자를 대상으로 IR을 실시하게 되고요.
기관 투자 대상으로 이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게 돼서 이건 이제 북빌딩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나는 이 가격에 좀 1,000원, 예를 들면 이제 주당 10,000원에서 15,000원 밴드를 저희가 제시를 하면 가장 많이 들어온 가격대군을 찾아서 15,000원이다 그러면 15,000원을 잡아서 공모가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가격 결정은 기관 투자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고 우리사주의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 뭐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 이런 거 다 합쳐서 최대한 80%까지 배정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한 20% 정도만 배정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사주에서 뭐 실권남 부분하고 공모 기관 투자자한테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뭐 하이힐드 펀드 같은 데서 좀 빼서 이제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30%, 그러니까 IPO를 해서 공모하는 액수가 10억이다. 그러면 그 중에 3억은 개인 투자자한테 배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IPO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가 되면은 상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내일 이제 SKIT도 상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정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편의상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내일 그 시초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10만 원일 때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모가가 곧 첫날 가격, 시초 처음에 시작하는 가격은 아니고, 그래서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 200%가 간다 그러면 따라고 하죠, 따. 그래서 200%간 거에서,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된 거에서 또 상하단 30%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20만 원에서 30%가 더해지면 26만 원이죠. 그러니까 내일 아마 보시면은 SKIT 같은 것도 이제 10만 5천 원이니까 조금 이제 산수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따상이 된다 그러면 26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그거 가격 전혀 알 수는 없고요. 그냥 이론적인 거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첫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PO 사전 준비, 대표 주관사 선정부터 해서 상장까지 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다 이제 해보면은 한 그래도 1년은 걸리더라, 이런 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길게 말씀드린 거를 이제 단순하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런 좀 저희 세부적인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주관사하고 회사의 명을 받들어서 주관사가 이제 대표로 거래소랑 이제 협상이라 그럴까요? 심사를 이제 받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상장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도 심사역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앵글을 가지고 오시지만 결국 여기서 최종적인 어떤 승인 내지 재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견제 장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심사를 그 준비하고 대응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걸 왜 이제 예비 심사라고 그러냐면, 신규 상장 심사 요건 중에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분산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주주가 일정 수 이상의 분산이 500명, 1000명 이렇게 들어와서 분산이 되려면 이건 공모가 지나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까지 다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본 심사가 이제 들어가요. 근데 사실상 이제 업무적으로 보면 예비 심사가 잘 떨어지면은 이제 그게 다 심사가 끝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옛날 같으면 이제 IPO는 거래소에서도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실은 증권신고서 심사를 그렇게까지 이제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경우도 최근 한 3, 4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특례 상장 혹은 이제 뭐 특례 상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례 상장은 일정한 실적을 가지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추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 실적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가정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어떤 이런 그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감독원에서 특례 상장회 같은 경우에는 그 좀
굉장히 꼼꼼히 신고서를 보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15영업일간 심사가 진행되는데 만약에 뭔가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효력 재기산이라고 해서 다시 15일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15일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한 3주 이상이 또 이제 영업일 15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또 조달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이제 그 신고서를 내고 수혜 측을 아까 받아서 공모 가격을 확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청약을 받아서 납입을 하게 되면 이제 증자 등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증자 등기까지가 이제 또 여기 납입을 한 다음에 한 또 일주일 이상 이제 소요가 됐었 왔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쿠팡이 이번에 그랬습니다만 납입을 받으면 그 다음날 바로 상장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뭐 등기라는 제도도 있고 이제 관청에서 이제 좀 그 딜레이되는 그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최 2, 3일 정도 줄여준다고 하는 게 아마 이제 방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 물량 배정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5에서 최대 한 80%까지도 이제 기관 투자자 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데는 개인 투자자를 따로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친화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트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개한 부분인데 코스닥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이 한 10개에서 15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작년에만 보면은 이제 한 6, 7개, 코스닥은 103개였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압도적으로 많죠. 사실 보면 뉴욕 시장도 이제 상장된 기업이 3,000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가 1,700개 뭐 이렇게 하니까 개수로만 보면은 좀 우리가 너무 과발현된 거죠.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입구를 많이 열어놓은 측면이 이제 강하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상장 트랙으로 하면 되는데 이익 미실현 상장 그 기준이라는 거 테슬라 상장이라고도 하는데 적자 기업 일반적인 상장하려면은 그 전에 직전 연도 세전 이익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난 경우라도 그 다음 분기나 반기에 이제 흑자로 이제 V자 반등을 할 게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주관사가 풋백 옵션 3개월을 받고 이제 그 이 이익 미실현 전형을 이제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기술 평가 특례 상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기업이 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성장성 추천, 이 기술 평가를 외부에서 받는 게 좀 여의치 않다 싶으면은 주관사가 풋백 옵션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이제 주관사의 어떤 성장성 의견서만을 가지고 보증을 해주는 성장성 추천 전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이제 스펙 합병이라는 것도 있고 코넥스 이전 상장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장 트랙 중에서 요 한 3, 4개 소위 말하는 기술 성장 기업으로서 이제 상장이 되는 경우가 제도가 2005년부터 도입이 돼 갖고 지금 한 15년 이상 이제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지금 한 1,700개 중에 180개 정도 업체가 그러니까 10분의 1, 10%가 넘는 업체가 이제 기술 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기업 상장 아까 제가 103개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스펙이라든지 뭐 리츠 같은 거 빼면은 70개 기업 일반 기업이 상장했는데 그중에 이제 25개가 기술 상장이었어요. 성장성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이런 형태의 기술 상장을 택하고 있다. 특례 상장을 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4차 산업만 해도 한 60, 70% 되는데 그중에 정말 코어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상장만 해도 3분의 1이 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장이라는 게 요 시점에서 많이 상장을 합니다. 성장의 초입에서 중간으로 가는 국면에서 일반 기업은 상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을 많이 보고하기 때문에 여기 꺾어만 지면은 그러니까 여기 KPX 투자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이익은 실현을 못 하더라도 이제 그 V자로 반등되는 구간에서는 테슬라 상장이 되는 거고 그 아주 앞전에만 바이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아주 특이하다 그러면은 한 3, 4년 이후에도 큰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그 얼리 스테이지에서 기술 사업 이제 성장성 특례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그 상장 요건별로 질적 심사 기준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주로 재무 상황에 대한 심사 기준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그 벤처 펀드 받으셔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를 많이 갖춰놓고 상장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 부분이 면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나중에 관리 종목 편입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4년, 5년 지날 때까지 상당히 페이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이 많이 좀 일반 전형하고 차별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익 미실현이라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 기술 기반 성장도 말씀드렸고, 이 중에 이제 기술 성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80% 이상이 이제 기술 기반이고, 사업 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업 그 자체도 그렇지만 비즈니스 모델상 굉장히 독창적인 사업 모델,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해당이 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기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뭐 사업성이 뛰어난 기업이 대상이다. 이제 글만 보면 조금 어려우신데요.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야놀자 같은 회사가 이런 사업 모델 그 성장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장성 추천은 조금 심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관사의 의견만 가지고 주관사 6개월 풋백만 받아주면은, 그러니까 공모가가 10,000원인데 9,000원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9,000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8,000원대면 대도 9,000원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개인 투자들에 한해서. 뭐 이제 그걸 6개월 동안 이제 해줄 수 있으면 이제 해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심사에 대한 좀 리스크라든지 다른 벤치마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례 상장 요건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심사를 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특례 상장보다는 직상장이 좀 심사 자체에는 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이제 회사가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한 두세 개, 많으면 한두 개, 두세 개 이런 것들이 이익 미실현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저희 당사가 이제 주관했던 카페24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이제 하는 업체인데, 뭐 예를 들면 59,000원에 이제 상장이 됐다가 장중한 때 202,000원까지 3개월 있다가 이제 반등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성장을 이뤘던 이제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 한 6, 7개 정도가 이익 미실현으로 잘 성공리에 상장이 됐었습니다. 뭐 이익 미실현 같은 경우 주요 질적 심사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도별 기술 성장 기업 상장 건수를 보시면 2005년에 이제 처음 제도가 도입돼서 주로 이제 바이오 업체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제 상장이 되기 시작한 게 불과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20개 넘게 이제 계속 돼 있고, 이게 일반 기업 상장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숫자가 이미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일본 지점에서도 있었고 이제 홍콩 법인에서도 있었는데, 그 전 세계 유일한 제도입니다. 이게 기술만 가지고 해주는 상장 제도.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특히 이제 중심으로 우러러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보면 한 미국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15분의 1, 뭐 일본에 비해서도 한 6, 7분의 1 정도로 우리나라 그 기업 시가총액 기준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체인 리스팅이라 그럴까, 요즘에 이제 대기업에서 특히 분할돼 가지고 많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냥 스플릿을 시켜 가지고 비슷한 업체를 또 상장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좀 우리나라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서 좀 비해서 많은데, 그런 것만 빼면은 상장 제도가 굉장히 잘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보면은 관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 3호로 이용해서 외부 시장에서 장외에서도 거래되고 M&A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국은 뭔가 이제 공모, 퍼블릭하게 이제 뭔가 도장을 찍어주고 외부 기관에서 좀 그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라는 시장이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좀 그 발전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모델, 기술 평가 모델도 17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아까 이제 3년 전부터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전부 3, 4년, 2, 3년 전부터 이런 사업 모델, 기술 평가 특례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의 상장 절차 조금 이제 다른데요. 여기 이제 아까 이제 45일 영업일 안에 이제 모든 심사가 완료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 안에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이제
평가 등급을 사전에 이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장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또 심사를 여러 번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의견이 잘 안 맞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로 이제 45영업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 심사 난이도가 넘어갈수록.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심사 쪽에 좀 그 공력이 많이 쏠린다는 거는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성장기업부라는 데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심사부를 보면 코스닥 그 본부에 보면은 그 심사하시는 데가 5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성장기업부에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심사하는 데가 공력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상장부에 두 개 팀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주시는 그 팀 조직 인프라도 이제 기술성장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이 쏠려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업 모델 특례 상장 부분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성장 기업 요건이, 그래서 말씀드렸던 2005년부터 예전에는 주로 그냥 바이오, 신약 뭐 이런 쪽에 많았는데, 진단, 뭐 비행기 소재, 뭐 체외 진단,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뭐 요즘에 이제 AI 뭐 이런 쪽으로, 플랫폼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이라는 거는 뭐 이제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공모를 해서 분산이 된 돈통, 그거를 이제 상장을 시켜놓고 합병을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성장 혁신 기업의 경우에 실적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경우에 이 스펙이 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제 감을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보더라인에서 이제 간당간당한 기업들이 많이 또 청구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사 청구를 해서 미승인이 나거나 이제 철회가 되는 경우가 뭐 공식적으로 한 10%, 20%라고 하면은 스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많은 비율로 저희 감각적으로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에 또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은 또 한번 그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이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증권사가 한 60개 정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이런 IPO를 주관할 수 있는 그 대형 중견 증권사가 한 1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본도 10조 가깝게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IPO를 하는 데 있어서 건수하고 인수 금액에 있어서 뭐 최근 3년을 놓고 봐도 그렇고 5년을 놓고 봐도 그렇고, 뭐 빅3 뭐 아무리 작게 봐도 그냥 빅3고 거의 그냥 1등을 이제 독식하고 있고, 작년에서도 이제 거래소가 준 이제 코스닥 부문 이제 대상을 수여했을 정도로 코스닥에서는 특히나 이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아까 4차 산업에 특화된 그 뭐 특례 상장 같은 경우 카페24도 이제 이익 미실현 기업 1호였고요. 저희가 주로 1호 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 모델 성장 캐리소프트라고 해서 이런 기업도 저희가 1호로 상장을 했었고, 성장성 추천도 올리패스라는 기업 저희가 1호로 상장을 시킨 바와 같이, 거래소에서 어떤 그 정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순발력 있게 저희가 잘 상장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뭐 제 발표는 마치고요.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IPO 엑스포 2021 모든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연사 여러분,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욱더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